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어, 차별화다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실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둘째와 나머지 서열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둘째들을 보면 항상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요. 약간 흔히 막 첫째한테 좀 더 잘해주는 것 같다, 혹은 동생한테 좀 더 잘해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약간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옛날부터 이렇게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아들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사실상 우리 2000년도생 들어와서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그 정도의 힘듦은 약간 남아있던 시기여서 조금 더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지만 첫째와 둘째의 그 관계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는 이렇게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방을 쓰게 되었지만, 둘째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너무 당연한 듯이 방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 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걸 체험하고 느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자연스러운 차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째는 자신이 방을 아무 노력하지 않고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큰 오산이에요. 만약 자신이 방을 가졌어. 방을 가졌는데 그게 자신의 것인 것을 알고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첫째는 분명히 자신의 것을 잘 챙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학교 생활도 하기 힘들어, 학원 생활도 하기 힘들어, 솔직히 친구 관계도 솔직히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항상 그 또 첫째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장녀든 장남이든 되게 부모님의 기대도 정말 크고, 또 항상 보면 첫째는 좀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첫째 같은 경우는 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를 보고 동생이 따라할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는 조금 더 남한테 양보를 해야 되고, 남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고, 남한테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해 라는 그런 의식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올바르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들 자신의 아픔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사이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이런 사회이기도 하고, 사이버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만났을 때에도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서도 사이버로 또 만남을 가져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조금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담아서 좀 진정성 있게 관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상황도 좀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이버한테 좀 밟히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친구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알게 모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저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렇게 저희의 부모님들이 다들 어떠한 상태죠?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상당히 본인들이 노력을 하셨던 세대예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죠? 이미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시대가 드디어 지금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대에는 자신이 가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이 시대의 흐름이 되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 정말 많이 아실 텐데 대학교가 지금 다 폐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가 조금 더 이렇게 공부 쪽에서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왜 흔히 조금 뭔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는다라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거를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하루에 있어서 조금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첫째라면 본인이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당연한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나요? 뭔가 당연히 공부할 환경 정도는 되지라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일단 방이 없잖아요. 그럼 그 방이 없는 것뿐인데 그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공부를 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도 없어요. 근데 약간의 둘째라이기 때문에 좀 첫째에게 져줘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자신은 그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져줘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 항상 져줘야 하는 상황은 끝나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왜 둘째인 사람들 중에서 일진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왜 제가 부모님들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혹은 보시는 분의 연령대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연령대거나 약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본다면 약간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마 그분들도 자신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될 세대일 거예요. 그래도 뭔가 본인이 노력해서 됐던 세대가 있고 그 전 세대는 약간의 그게 합쳐져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 급식실이 따로 없던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세대가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좀 당연하게 흘러가야지가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자신의 행복이나 그런 쪽에서 널널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더 오히려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라고 사실상 알고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근데 또 가장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게 공부 학구열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세대였어요. 또 우리가 그거는 우리 그 전 세대인 부모님 세대는 다들 그렇게 공부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돈이 없었어요. 일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폰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돈을 밖에서 벌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약간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그 돈을 벌 때의 차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당연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돈을 벌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 잘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그 전 세대들보다 조금 더 많이 억압된 환경 속에 있는데 그걸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수하는 사람도 정말 이제는 아예 뭔가 그 문화에 있어서 그냥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약간 대한민국의 공부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과랑 문과가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 자신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무조건 너는 선생님 하는 게 좋다라는 세대에서 좀 벗어났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세대는 아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 근데 공부만 해서는 행복할 수 없잖아. 내가 행복하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걸? 이라고 하면서 그전 세대의 아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와 둘째의 환경이 조금 더 급격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많이 다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쉬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그때에도 아파트에서 잘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 세대에는 여러분 자식 수가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핸드폰은 없는데 사람끼리 교류할 시간은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를 할 일이 가족끼리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고민할 새도 없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 세대부터는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자식 수도 보면은 3명만 해도 정말 많다. 이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람끼리 부대낄 일이 없다 보니까 각 방을 쓰게 되는데 옛날에는 방이 하나가 있으면 둘이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웃긴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사람끼리 부딪히고 부대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야. 본인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 많아졌는데 사람을 만나는 양은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잘 알겠죠. 근데 또 스마트폰은 보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직면하는 정도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옳고 바른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좀 사라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는 일이 잦아야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 세대에는 그 행복이 없다 보니까 다들 조금 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그렇긴 한데 약간 옛날 사람들은 약간 옆집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솔직히 지금은 1인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당연해져 버린 그 자취에 대한 얘기도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고 또 첫째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는 정신적으로 조금 더 궁핍해졌죠. 지금 보면은 되게 둘째는 방이 없는 대신에 뭘 얻었냐면 가족을 얻었거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집들은 대체적으로 한 명까지는 아니어도 다들 2명 정도는 있잖아요. 자식 수가 거진 다 2명인 가족이 제일 많으니까 다반수로 쳐서 2명이라고 해볼게요. 둘째는 사람을 다루는 거에 익숙해. 왜냐하면
그 본인이 항상 방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항상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사람끼리 트러블이 생기는 게 약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첫째는 방은 있고 계속 혼자 있어야 되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과 어울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흔히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단절되게 하는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 그래서 혹시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까지 와버려가지고 처음에는 둘째가 일진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보지? 자, 여기에서 웃긴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이 둘의 관계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둘째는 본인이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은 게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첫째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신념이 박혀있는 반면에 둘째는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웃긴 일이 발생하거든요. 흔히 보면 그 둘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본 첫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 좋게도 제가 알고 있는 둘째 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정도의 이런 실력을 보유하게 된 거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둘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첫 번째로 둘째는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한테 받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를 이미 배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별거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약간의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살기 편하다는 거를 이미 온몸으로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는 자신이 좀 더 똑부러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뭔가 첫째를 보면서 언니는 나보다 좀 더 약간 애 같다, 동생 같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듣고 첫째들이 좀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첫째들은 본인이 되게 아직도 자신이 동생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동생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살면서 어떤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혹시 자기 자신이 뭔가 첫째라는 이유로 혹은 둘째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라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것을 챙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좀 자신의 것이라는 표식을 남기고 내 거가 생겼다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약간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언제나 가족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뭔가 자기 자신은 항상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것을 챙겨야 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많이 가지는 첫째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둘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사실 둘째들은 이미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둘째들이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첫째한테 받는 사랑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 사랑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우리 시대의 첫째와 둘째들은 정말 사이가 좋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은 찍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차별하다의 첫째와 둘째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안녕.